LA가 심상치 않습니다. 불법 체류자 추방 작전에 반대하는 시위가 크게 열리더니 주방위군을 연방군에 편입해서 투입을 했고요. 여기에 해병대도 대기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큰 충돌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불안불안하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지윤입니다. 다들 이미 아마 뉴스에서 들으셨을 거예요. LA에서 불법 체류자를 체포하는 기습작전, 이것에 반대를 하면서 시위가 일어났고요. 이게 이제 좀 커지고 번지고 하니까 연방정부에서 주방위군을 투입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LA 폭동하면 우리한테 떠오르는 것도 있고 또 그쪽에 친인척 이민 가서 살고 있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우려가 되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6월 6일 금요일이었죠. LA 쪽에 패션 디스트릭트, 또 가전이라든지 홈데포 같은 거대 유통업체가 있는 웨스트레이크 지역, 파라마운트 이쪽 지역에 미국의 이민 단속국이라고 할 수 있죠. ICE가 기습적으로 단속을 집행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굉장히 좀 군사작전 같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딱히 불법 체류자가 아니거나 특별히 직접적 관계가 없더라도 약간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 ICE가 대체로 하는 방식은 표적 수사입니다. 불법 체류자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따로 찾아가서 조용히 체포 구금을 한다든지 법적인 조사를 한다든지 하는 방식인데, 이번에는 마치 군사작전처럼 검은색 방탄조끼를 입고 그리고 경찰 그 노란색 테이프를 붙인다든지 이런 식의 대대적인 단속이 흔하지는 않았다라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죠. 그래서인지 웨스트레이크 인근에서 일부 시위대가 콘크리트 조각을 던지다든지 이런 식의 산발적인 시위가 있었고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인 6월 7일 토요일 파라마운트 지역 그리고 캄튼 지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러던 와중에 부상자가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LAPD 측에서 이를 불법 집회로 규정을 하고 진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주방위군을 투입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렸죠. 주방위군 2,000명을 투입을 하겠다라고 지시를 했는데 6월 8일 그 다음 날에는 300명이 지금 투입이 되고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뛰어넘어서 해병대를 투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뉴섬 주지사 그리고 LA의 캐런 베스 시장이 굉장히 강력하게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고 나섰죠. 이들의 주장은 LAPD의 힘으로 진압 가능하고 그렇게 주방위군까지 투입할 필요가 없는데 주지사의 승인도 얻지 않고 마음대로 대통령이 주방위군을 투입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굳이 이렇게 무리해서 보여준 이유가 뭐냐? 정치적 스펙타클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현재 트럼프 대통령을 제소한 상태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운동을 하면서부터도 이민자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모습을 보였죠. 특히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는 당장 추방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해왔었고요. 그게 사실은 선거 캠페인에서 상당한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특히 멕시코 국경 지역을 강화하고 그리고 여기서 마약 거래를 하고 있는 범죄 조직들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을 하고, 더불어서 미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얻게 되는 시민권도 폐지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민에 대해서는 굉장히 까다롭고 불법 체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모두 추방하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특히 이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는 임기 첫 해에만 150만 명에 달하는 불법 체류자들을 모두 추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리고 이 중요한 업무를 누구한테 맡겼냐? 백악관 부비서실장인 스티븐 밀러에게 맡겼습니다. 스티븐 밀러 하면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때부터 같이 했었던 인사죠.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때 같이 했던 사람들 중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스티븐 밀러고, 그래서 예전에 마이크 월츠 국가안보보좌관이 다른 곳으로 옮겨갔을 때 이 공석을 스티븐 밀러가 채울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신뢰하는 인물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스티븐 밀러가 맡고 나서 불법 체류자 추방 기록이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는 않았던 거예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한 5만 명 정도의 불법 체류자를 추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12월까지, 그러니까 연말까지 열심히 추방을 한다고 해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 150만 명은 턱도 없이 모자르는 숫자죠. 이것 때문에 스티븐 밀러 부비서실장이 5월 중순경에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화를 내면서 하루에 3,000명 이상씩 추방을 하라라는 압박을 하기도 했다라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주방위군을 투입을 했죠. 그것도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승인 없이.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지고 여기에 대해서 뉴섬 주지사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가, 이 부분을 조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의 군 체제는 총 6개 군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우주군, 그리고 해안경비대입니다. 그리고 상비군과 예비군이 있겠죠. 주방위군은 예비군에 속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독특한 성격을 가졌는데요. 이름이 주방위군이니까 아무래도 주지사의 지휘 권한 안에 들어가 있는데 치안 유지라든지 재해 군안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역할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유사시에는 이게 연방군으로 편입이 되어서 연방정부 그리고 대통령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이 일어났다 이랬을 때 주방위군이 투입이 되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이라크 전쟁 등에 이 주방위군이 투입이 되기도 했었고요.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에는 군인의 60%가 주방위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통상적으로 주지사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그런데 주지사 동의가 필요 없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연방군에 편입을 해서 지휘권을 갖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 대한 반란의 경우, 이런 경우에는 주방위군을 연방군에 편입을 시켜서 반란을 진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을 연방군에 편입을 시키고 투입을 한 거죠. 뉴섬 주지사의 동의 없이. 사실 주방위군이 연방군에 편입이 된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1992년 악명 높은 LA 폭동이 있었을 당시, 그 당시에 주방위군이 연방군에 편입이 돼서 LA로 투입이 됐었죠. 그때 당시 대통령이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사실 당시 캘리포니아 주지사였던 피트 호이슨 주지사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었죠. 그 외에도 주방위군이 투입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인해서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가 있었을 당시 많은 주에서는 주방위군을 투입을 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때 주지사의 권한으로 주방위군을 투입을 했던 거죠. 그러면 주지사의 동의 없이 주방위군을 연방군에 편입을 해서 투입을 했던 적이 언제냐? 1965년 민권운동 당시였습니다. 그때 린든 B 존슨 대통령이 알라바마의 주지사였던 조지 월러스가 흑인 민권 시위대를 보호해줄 생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독단적으로 주방위군을 투입을 했었죠. 그러니까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무려 60년 만에 처음으로 주지사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주방위군을 투입한 겁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나가서 트럼프 대통령 해병대까지 투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 해병대를 투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이를 반대했었죠. 근데 지금 국방장관인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굉장히 열렬한 트럼프 대통령의 충성파이기도 하고요. 이미 벌써 해병대를 투입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 왜 하필 LA를 꼭 찍어서 대규모 단속을 실시한 것일까? 아무래도 이민자도 그렇고 불법 체류자의 커뮤니티가 크기 때문에 딱 보여주기 좋은 타겟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정치적인 상징성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다들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민주당 지역, 즉 블루 스테이트죠. 그리고 LA 같은 대도시는 더욱더 민주당 성향이 강하고요. 그리고 LA는 소위 피난처 도시, 생츄어리 시티라고 해서 불법 체류자 단속에 협조를 하지 않기로 선언을 한 곳입니다. 더군다나 캘리포니아의 주지사인 게빈 뉴섬 주지사는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극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이와 연대해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는데요. 이러다가 캘리포니아 전역이 혼란에 빠지는 게 아닌가 좀 걱정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실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이 LA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여론조사가 나온 것은 아직은 없어요. 가장 최근의 조사가 CBS에서 한 조사인데요. 이거는 그 직전까지 한 조사라서 지금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미국 사람들의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대한 태도는 긍정 여론이 조금 더 높다는 겁니다. 트럼프 정부의 불법 체류자 추방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54%가 찬성을 하고 46%가 반대한다고 했죠. 이게 특히 정당 간의 차이가 굉장히 극명하게 나타나는데요. 공화당의 93%는 찬성을 하고 민주당은 찬성이 18%에 그쳤습니다.
사실 이 조사는 사건 전에 한 것이라서 현재 사태에 대해서 정확히 어떻게 생각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아마도 짐작컨대 이번 사건이 결국엔 양쪽을 더욱더 결집시키는 효과를 가져오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CNN이나 Fox에서 지금 이 사건을 두고 보도하는 태도를 보면 한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많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미국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다라고 하면서 열렬히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TV에서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시위 장면에 멕시코 국기가 등장을 한다든지 그리고 차량이 불에 탄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공화당 지지자들은 훨씬 더 강하게 더 결집하고 트럼프 대통령 뒤에 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걱정스러운 것은 LA는 최대 한인 커뮤니티가 있는 곳이죠.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난 웨스트레이크 같은 경우는 LA 코리아타운에 바로 근접해 있는 곳입니다. 이미 수십 년 전에 LA 폭동으로 인해서 많은 한인들이 피해를 입었고 그거를 복구하는데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진과 포스팅을 하나 올렸어요. Make rooftop Koreans great again 이라는 문구가 적힌 밈을 공유를 했습니다. 이 사진은 1992년 LA 폭동 당시 자신들의 생계와 삶의 터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직접 총을 들고 나섰던 재미교포 한인분들의 사진입니다. 이들을 두고 루프탑 코리안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을 마가 슬로건하고 합친 것이죠. 이 인스타그램 포스팅을 두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미국 내 보수층 그리고 일부 한인 이민자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무장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와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지키는 자랑스러운 모습이다 라고 뿌듯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굉장히 좀 아픈 상흔을 남긴 그런 사진이기도 하거든요. 한인 커뮤니티를 총기 소지의 자유와 연계를 시키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아픈 기억이었었던 LA 폭동 당시를 또 떠올리게 하는 것도 그렇고 조금 불편하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좀 더 두고 봐야 되는데요. 이 영상이 업로드 됐을 때 상황이 더 격화되었을 수도 있고 이미 종료가 되었을 수도 있겠죠. 부디 한인 커뮤니티에 더 이상의 피해가 없고 조용히 잘 무마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